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신비한 파닉스 관련으로 아주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어요. 우선 이 교재고요. 네, 신비한 파닉스입니다. 이 책 받아보시고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봤어요. 네, 저 역시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용은 제가 썼지만 그림을 제가 막 직접 그린 건 아니니까 칭찬은 할 수 있죠. 네네. 저희 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비한 파닉스 공부하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팁들 공유해 볼게요. 물론 아이들 수준도, 그러니까 국어 수준도 영어 수준도 다 다를 것이고 연령도 굉장히 다를 거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진도, 속도는 달라질 거라 예상은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 막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교재가 영어 공부책이라기보다는 그 귀여운 그림 있고 아무 때나 꺼내서 따라 그리고 끄적이고 그런 교재처럼 취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배워나가는데 귀여운 교재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주시면 좀 저희 딸처럼 좀 즐겁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그때그때 QR코드를 찍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 자주 듣고 아이가 활동할 때마다 엄마가 일부러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들려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귀가 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원 유닛을 하루에 끝낸다기보다는 조금 예습 복습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예를 들어 알파벳 A를 배웠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 A에 대해서 뭐 단어도 들어보고 따라 말해보고 써보고 이런 거를 하고 끝이라기보다는 오늘 알파벳 A를 배우는데 내일 배울 것까지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배우면서 B는 예습, B 배울 때 A 복습, B 배우고 C 예습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건 매일 공부하시는 건데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스케줄에 따라서 뭐 어느 날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열성적으로 막 2개, 3개씩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조율해 가시면서 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유닛 끝이 아니고 조금씩 앞뒤로 좀 보아가면서 예를 들어 A부터 F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리뷰가 나오잖아요. 리뷰를 넣었던 이유는 당연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고 가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뷰를 하기 전에도 앞뒤를 계속 보고 단어들 자꾸 노출하고 이 단어들 등장할 때마다 그림책 꺼내다가 보시거나 픽처 딕셔너리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계속 노출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이제 A부터 배울 때 지금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음과 모음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슬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 배울 때 A, E, I, O, U를 이제 꺼내가지고 따로 같이 이렇게 계속 배울 거거든요.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A를 배울 때 알파벳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대. 그러니까 컨소넌트가 있고 바울이 있대. 그런데 A는 그 중에 바울이래. 그래서 A가 굉장히 중요하대.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A랑 B, C, D 이렇게 쭉쭉 나가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조금 살짝 저희 딸이 어려워했던 거에 대해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좀 지금도 살짝 여전히 헷갈려 하는데 B와 D를 헷갈려 해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거 관련으로 이제 좀 문의를 드렸었어요. 네, 그 호스트맘한테 저희 호스트맘이 엘리멘터리 스쿨 티처였거든요. 뭐 지금 박사님이시기도 한데 여쭤봤더니 B를 그러니까 아트랑 좀 결합해서 B를 쓰고 그 위에 이제 컬러풀하게 계속 크게 만들어가는 거를 좀 활동을 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B가 어느 쪽인 거를 자꾸만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노출하면 당연히 입력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B와 D를 헷갈려해요.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좀 제대로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좀 아트랑 결합해서 먼저 B를 확고하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B는 확고하게 있는데 반대 개념이 D야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P와 Q도 마찬가지고요. P를 먼저 확실하게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Q로 반대 개념으로 노출해 주시는 게 좋다까지 공유해 드려 보아요. 파트 1 하실 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때 단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그동안 영어 노출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단어를 얼마만큼 아는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단어를 공부를 하는 게 파트 1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알파벳 A가 에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하나를 골라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고르라고 하세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그 대표 주자로 하나를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이제 상의를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뭐 ant가 될 수도 있고 apple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A 하면 apple,
뭐 B 하면 B 이런 식으로 대표 주자를 꼭 하나를 각인시키게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거 단어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A가 에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냥 조금씩 써보는 거. 네. 너무 쓰는 거 많이 안 넣었던 이유는 쓰다가 아이들이 질려 하거든요. 이제 아이가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조금씩 자주 노출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파닉스 공부하는 건 잘 쓰는 거가 먼저가 아니고 잘 읽는 거잖아요. 먼저 이거를 읽을 줄 알게끔 하는 게 먼저라서 이때는 음가, 그러니까 그 네임이랑 사운드를 배우는 시간이고 그 중에 대표 주자 단어 하나, 요 4개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된다. 그래서 뭐 2개 정도 알고 가면 오 되게 좀 좋고 4개 다 알고 갈 수도 있고요. 단어를 막 4개를 다 암기를 시키고 아이가 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A, B, C, D를 하다가 E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모음이 또 나왔잖아요. 모음은 A, E, I, O, U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아까 처음에 배웠던 A를 함께 쓰시면서 A랑 E가 이제 모음이다 이걸 또 알려주시고 이 에 하면서 얘가 A는 에 조금 더 길고 좀 더 입을 에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E는 에 하면서 조금 더 짧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A랑 E랑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때 그냥 좀 과장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좀 웃기잖아요. 에 했다가 에 했다가 이런 거. 그렇게 좀 흉내내듯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그쵸? 입술을 살짝 지그시 깨물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장려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QR코드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 흉내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쭈루쭈루두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1을 끝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이제 발음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I를 배울 때 뭐 이구아나, 뭐 insec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 이구아나 할 때 이구아나 아니고 이구아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강세가 되는지 카피캣이 되자고 자꾸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꾸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 배우기의 시작은 잘 흉내내는 거, 잘 듣고 흉내내기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흉내내보자. 네네. 배워보자, 막 공부하자 이런 말 말고 뭐 재밌게 놀아보자, 흉내내보자, 액팅해보자 뭐 이런 거. 아이들 이름에 들어가는 알파벳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아이들 이름이랑 연관을 지어서 예를 들어 저희 딸은 민서잖아요. 그러면 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에 들어가는 M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알파벳들 중에 좀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기억하기에. 그래서 M 할 때 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서. 그래서 M이라고 쓰는 거라고. 그리고 민서, 만서, 맨서 아니고 미라 가지고 I, 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민서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자녀들 아이 이름에 자음도 들어가고 모음도 들어가니까 이 파트 1 할 때 아이 이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사운드를 가지고 썰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공유해 드려요. 저는 파트 1 할 때 많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어요. 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림 그리라고 냅두고 그려보자. 만약에 오늘 하기 싫다. 파닉스 오늘 하기 싫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고. 그 대신 뭐 꺼내가지고 그림이라도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장려를 계속 했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를 못하더라도 자꾸 노출하려고 노력하고 아이 마음에 언젠가는 배워야 하는 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볶지 마시고 아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가 고학년이다. 그러면 아마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엉덩이가 무거워졌을 거고. 그래서 사실 한 권으로 만들었던 이유도 좀 어린 친구들은 천천히 한 권을 다양한 소스 가지고 나가면 되고 중학년이나 고학년 친구들이 아직 파닉스를 만약에 못했다면 그때는 이 한 권 가지고 차근차근 가이드대로 진행한다면 마스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려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음이 이제 A, E, I, O, U가 있잖아요. 그때 오우가 아니고 오우라고 조금 더 길게 오우
아이고 어색해라 그죠? 그리고 U는 U인데 U 사운드가 이잖아요.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인 친구가 이렇게 자기는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영상 통해서 공유해 드리는데 U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쿡 치면서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러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펀칭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U는 소리가 나는 거다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다고도 이제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말씀드려봐요. 저는 이제 아이랑 모음을 5개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 아, 네, 이렇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모음을 하나하나씩, 마치 게임할 때 보석 하나하나 줍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모으는 그런 기분으로, 네, 이제 알파벳 A부터 G까지 배웠고, O 같은 경우도 오늘 아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 소리가 난다고 입모양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문자 이미지랑 입모양이랑 좀 결합을 시켜서 이미지화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래서 파트 1 배울 때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기, 자음은 한 80% 정도만 알아도 저는 파트 2로 넘어가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좀 음가를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때 파트 2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닉스를 공부할 때든 사이트 워드를 공부할 때든 그냥 교재만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장려드리고 자꾸 노출이 돼야 그만큼 속도가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재만 붙들고서 계속 한다고 속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주 일상생활에서 봐야지만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다는 점, 그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적질 대신 좀 뭔가 아트 쪽으로 조금만 결합해서 뭔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신비한 파닉스 파트 1 공부하면서 좀 공유하고 싶은 팁들, 저희 경험담 공유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